KF-21 의심비행 결과 중국 정부 빨간불, KF-21 유령 편대, 중국 방공망 돌파, 한국공군 스텔스 이륙 신기술 독점 개발.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합동조사단으로부터 경찰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인니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내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진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미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소지한 채 퇴근하다 적발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등 민감 자료 유출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인 인니는 그동안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특히 국방장관을 지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취임 전 순방 당시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2011년 국정원의 인니 특사단 호텔 잠입 사건 당시 인니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례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수사 장기화에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인니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산 고등훈련기 T-50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KF-21 첫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인니와의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니는 여전히 KF-21 공동개발이 완료된 이후 48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니는 올해 4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1조 6천억 원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2. 단독, 대북용 무인기술 절도 범위, 북한을 정찰하기 위한 무인기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를 표적으로 한 피싱 공격,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다. 이번 공격은 기초적인 수준의 피싱이었지만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때문에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핵심 기술들이 유출됐다. MUAV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대북 정보 수집 작전 및 임무 수행용으로 공동 연구 개발했다. MUAV는 최장동안 10여 km 고도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100km 떨어진 지점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고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무기도 장착할 수 있다. 총 사업비 9,800억 원으로 대한항공은 비행체 조립과 비행시험 과정을 거쳐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수사기관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층 계정 발송 메일에 첨부된 악성 파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이사는 대북용 무인기 기술을 훔친 그룹은 북한 연계 사이버 안보 위협군인 APT-37이라며 APT-37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양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T-37은 주로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 북한 취재기자, 대북 분야 전문가에게 피싱 메일을 보냈는데 대상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 확대하면서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문종현 이사는 과학기술정통부 사이버보안대연합 분과장 출신으로 국가수사기관들의 사이버보안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문 이사는 APT-37은 피싱 메일에 첨부된 악성 파일 작동 시 단말기에 보관 중인 정보들을 은밀히 빼간다며 빼간 자료들은 중국인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해 가입한 스위스 소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PT-37는 스위스 클라우드가 국제 공조로 접속이 막히면서 현재 러시아 클라우드를 이용 중이다. 문의사는 APT-37은 러시아 대표 포털 사이트 얀덱스사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여전히 기술 유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만큼 민관군의 단말 이상 행위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적 물적 군사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합작해서 사이버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해킹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8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자리에서 핵미사일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사이버 분야에서 협업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하모니 프로토콜에서 탈취한 2,19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 이력이 있는 러시아 거래소로 이체됐다. 북러 사이버 협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방산업계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실에서 중소기업들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나날이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보안망이나 보안 인력 등 방어막을 꾸리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한 방산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보유 중이던 군의 대북 정찰 자산인 백도 금강 정찰기 관련 운용 정비 기술이 북으로 유출됐다. 특히 지난달 무인기 업체를 겨냥한 악성 파일의 경우 정보보안 업체인 알렙의 기업용 서비스만으로 공격을 방어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피싱에 속아 파일을 다운로드했던 업계 관계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정보보안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해커 조직의 네트워크 침입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업들이 그간 민간 정보보안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종득 국회의원실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유출되면 대기업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도 숨기기 급급하다면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 제재 강화와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이 담겼다. 또 담당 부처 공무원이 방산기술보호위원으로 증원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안도 실렸다. 3. 중극초음속 드론. 세계 첫 비행 뒤 착륙 성공.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드론이 세계 최초로 비행 이후 활주로 착륙까지 성공했다고 18일 홍콩 매체 싱다오르바오, 성도일보가 해외 군사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 매체 워존 등은 중국이 실시한 최근 극초음속 드론 MD-19와 MD-21, 코드명 MD-2 등의 최신 테스트 상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테스트 내용에서 MD-19의 경우 초음속 비행을 한 뒤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세계 최초 사례다. 해당 비행체는 정찰 감시용 외에 미사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MD-19는 유인기나 무인기 TB001, 고고도 풍선 등을 이용해 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비슷한 극초음속 드론은 모두 일회성으로 임무 완수 후 폐기되지만 MD-19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테스트 기회가 가능하다고 싱다오르바오는 설명했다. 워존은 MD-19가 MD-22 극초음속 드론의 시험용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MD-22가 음속의 7배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배 도발? 어림도 없다. 실전 뺨치는 군 합동방공훈련 실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서해 및 후방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북한이 남한 사회의 혼란을 틈타 도발할 수 있는 만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훈련은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시행됐다. 다만 12.3불법 개헌 여파로 국민들이 훈련에 놀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훈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매체에만 알렸던 훈련 사실을 전국적으로 공지했다. 합참은 훈련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오인 신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각 군 작전사별로 지자체 협조 및 주민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이 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6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한다. 지상 해상 공중 합동방공전력으로 적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하고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육군의 AH-1S 코브라 공격 헬기, 공군의 KT-1 훈련기 등이 무인기 추격 작전에 동원된다. 다만 실사격은 하지 않고 가상 격추 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 임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적 도발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